자, 이항영 위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항영입니다. 캐나다 현지에서도 당연히 빅 이슈가 되고 있겠죠? 빌라덴 사망 소식? 당연하죠. 사실 제가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, 저녁 먹고 TV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갑자기 정규 방송에 우리식으로 보면 브레이킹 뉴스 이런 거 뜨지 네. 않습니까? 네. 거기서 똑같이 뜨면 잠시 CNN 인가 눌러보니까 바로 긴급 뉴스 하더니 조금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얘기 나오는데요. 빅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. 다만 현재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오밤중이 있지 않습니까? 딱 밤 10시 한 30몇 분에 브레이킹 뉴스가 떴는데,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융거래가 많지는 않은데요. 지금까지 나온 거로 보면 유가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거래가 많지는 않겠지만 나오고 있고, 잠시 후에 유럽이나 거래가 시작되면 좀 나오겠지만은요. 유가가 좀 떨어졌다. 그리고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달러화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. 그리고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. 좀 더 자세한 어떤 시장의 방향은 일단 미국 시장까지 열리고, 런던 시장이 열리고 미국 시장이 열리는 내일을 돼봐야지,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이 돼야지 좀 더 자세한 어떤 영향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시간 외 전자거래에서는 WTI는 한 1% 정도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까지 흐름이기도 하고요. 미국 시장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,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보면은 오늘 좀 환율부터 좀 봐야겠습니다. 1,070원이 깨졌고, 물론 달러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2008년 한 7월 이후에 한 33개월 만에 지금 최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시장 논리로만 보면 이치에 맞는 걸 텐데, 이제 문제는 좀 속도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시장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 심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, 이 부분인데,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? 한 두세 가지로 간단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요, 원달러 환율이 강세, 즉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 내려가면은요,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업체들이 시기에 의하면 죽을 맛이다 얘기하는데요. 며칠 전에 대한상공회사에서는 조사한 거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. 조사를 봤더니, 설문조사해 봤더니 한 60% 정도 업체는 조금 이건 많고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요, 큰 기업들,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,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쟁력, 어떤 마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, 중소기업들,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, 대기업의 로컬 수출이라 그래서 부품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죠. 예전에 키코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,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국제금융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형 기업 위주가 지금 당연히 좀 상대적으로 좋다,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, 즉 원화 강세는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좋죠. 왜냐하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더라도, 심지어 아주 단순하게 보면 오늘 1.5% 정도 올라가는데요. 거기서 환율이 한 0.2%만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플러스 0.2%는 보너스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, 철저하게 외국인 입장에서 온다 그러면 워낙 강세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거는 분명하죠. 다만 상대적으로 반대됐을 경우가 언젠가 왔을 경우에는,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달러가 좀 회복한다는 얘기 있습니다. 빌라덴 때문에. 물론 이것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내일 가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언젠가 달러가 강해졌을 때 보면 반대의 경우, 우리나라 포함한 요즘 강한 아시아 이머징 이런 쪽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의 또 상대적 약세의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겠죠. 그렇지만 지금의 방향성으로 보면 우리 수출업체, 많은 또 중소 수출업체는 답답하고 속상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,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,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죠.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환율까지 계속해서 국내 주식들이 이제 사 모을 것인가,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, 물론 이제 수출 경쟁력에 있을 때는 1,200원대도, 1,100원대도, 1,080원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누누이 나왔었는데,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좀 가장 중요시 보면 될까요? 네, 그렇죠. 이거 당연하겠고, 과거에 보면 1,100원 이하 가면 외국인이 팔았다 어쩐다 얘기해놨지만,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. 전략가들이 경증권회사에서 많이 했는데, 지금은 그런 얘기 싹 들어갔죠. 지금은 계속 사고 있으니까요. 그런 분석에 과거에 의미가 없고요. 과거에 900원 할 때도 주식은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요. 잘 모르겠습니다, 그 부분은요. 알겠습니다. 또 오늘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아주 많이 순매수하는 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. 지금 한 4.7%, 5% 가까이 급등을 하는데, 글쎄요, 왜 갑자기 이렇게 매기가 몰린다고 보세요? 또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?
삼성전자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다코스로 계속 말씀드렸고요. 예. 지난주 이제 목금해갖고 이제 완전히 제가 IT의 탑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? 어찌 보면 일견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. 포인트는 딱 이거죠. 반도체는 이미 이렇게 좋았었고요. 디스플레이는 된다 안 된다 많은데, 말이 좀 많은데, 지금 포인트는 딱 집어드린 것이 제가 목요일 날 방송하면서 실적이 나왔던 포인트는 모바일 기라 말씀드렸었는데, 모바일 기가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. 그런 점이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기관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. 다만 국내 증권사들 오늘 나온 거 보면 대부분의 목표가를 바꾸질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했고요. 오히려 좀 사전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. 다만 두 군데 증권사 정도는 하나나 우리 이 정도는 아마 목표 가격을 좀 내렸지만 매수 의견을 가긴 갔는데요. 이런 하나하나보다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져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4조 원 돌파가 회복이 무난할 것이다. 바로 이 점이 포인트고요.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오늘 지금 당장은 못 봤는데요. 금요일 기준은 10.9% 정도 시장 시가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은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 거죠. 비중이 이 시가 비중만큼 없다 그러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만 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장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좀 매기가 있으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올라온 93, 4만 원대가 최근에 한 2개월 동안 한 95만 원을 못 넘었더라고요. 한 박스권 상단 정도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서 추가 강세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건설주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. 아무래도 5월 1일, 5.1 부동산 대책 효과가 조금 발휘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건설주 투자 심리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? 이 말씀 역설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정확한 용어 자체는 건설 경기 연착륙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양도세, 결국 이제 포인트는 양도세,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양도세 거주 요건을 없앤 것인데요. 반문하고 싶죠, 시청자분들께요. 그럼 과연 그 양도세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침체됐고 가격이 재미없었냐고 하면 그분의 정말 그랬다고 보면 건설주가 많이 올라가야겠죠.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. 그렇지만 지금 뉴스를 보면 제가 물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.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등등 얘기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꼭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졌겠느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렇다 본다면 제 개인 전생각은 이렇습니다. 올라가는 건 탓할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은요. 뉴스 모멘텀에 의한 단기적 움직임 보고 있고요. 뭐가 됐건 간에 특히 오늘 현대산업이 올라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산업이란 건 건설회사 중에서 국내 건설회사 중에서요. 주택건설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대형 건설회사, 중소는 제가 부시하고요. 대형 건설회사 중에서요.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으로 보이는 건 일단 당연한데요. 어느 정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은 없네요. 아직은 주택 쪽보다는 역시 해외 건설 모멘텀을 조금 더 보자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GS건설, 현대건설, 삼성물산, 삼성 엔지니어링. 그렇죠. 네. 꾸준히 이제 강조해 주신 대형주 위주로만 대응을 하는 거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간단하게 5월 전망 좀 한마디로 들어보죠. 5월 전망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. 예. 지금도 여전히 된다 안 된다 하는 쪽이고요. 삼성증권 같은 경우 레포트를 보니까 2,300 당연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해봤자 70포인트고요. 또 좀 상당히 보수적인 것은 2,000포인트 깨질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데요. 다들 똑같습니다. 추세는 살아있다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요. 전 딱 궁금해,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여기시는 건 딱 이거 같습니다. 지수에 대한 목표치보다는요, 지금 이 주도주가 계속 가겠느냐는 것인데요. 저는 정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입니다. 지금 현재 가격이 절대로 싼 지수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. 10.5배 정도인데요. 저는 주도주는 계속 시장이 된다는 전제에 주도주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주도주가 안 된다고 해서 비주도주로 사는 것은 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잘못하면 여태까지 주도주에서 돈을 못 벌고 비주도주 갖다가 또 돈을 날리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 위주의 대응 여전하겠고요. 지금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지지선 2,153만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나 오늘은 좀 시장에 둔감하게 반영을 하더라도 주도주 위주로 홀딩하고 기다려보자. 알겠습니다. 전 유일한 돈 버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항영 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